이게 20년 전에 한 임플란트인데 이제 이 임플란트가 수입 제품인데 단종이 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우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흔치 않은 케이스긴 한데 이제 환자분께서는 워낙 고생을 하시고 다른데 임플란트도 하시러 오셨고, 또 하나는 이쪽 보시면은 이제 이 임플란트가 20년 전에 하신 건데 뼛속에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는 아주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위에, 그러니까 세 개 파트 중에 이제 중간에 파트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부러졌던 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빼고 다시 이제 입안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부르는데, 네, 임플란트하고 요 중간에 이제 치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하기 전에 임시로 이렇게 달아두는 건데 이 상태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20년 전에 한 임플란트인데 이제 이 임플란트가 수입 제품인데 단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연결하는 치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재 국내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는 거죠. 이 치아 하나 때문에 치과도 여러 번 가시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부수적인 거였고, 요번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거는 여기 이제 그 안에 치아가 썩어가지고 이제 보철물이 빠져서 이쪽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러 오셨다가 이것도 같이 상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릴 얘기는 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 드렸지만 다른 데서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오래된 임플란트를 위에 보철만 새로 하는 경우 제가 한두 번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케이스는 20년 전에 했던 거고 단종이 된 거라 당연히 이제 이거는 디지털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제가 설명드린 거는 임플란트 회사와 종류만 알면 이제 디지털로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사실 이제 이 내용은 디지털하고 상관없는데 임플란트 AS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환자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임플란트가 저도 뭐 이 사진만 보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다행히 환자분께서 예전에 치과에서 이렇게 3i라는 회사의 TG 오스테오타이트라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이름, 요거는 제품명이죠. 이런 식으로 회사와 제품명을 정확하게 알아오셨어요. 다행히 그동안 제가 디지털 하면서 요거를 찾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약간 생겨가지고 회사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임플란트와 연결되는 중간에 치아 부분을 이 회사 제품은 아니더라도 대체가 가능한 제품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거를 좀 3D로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아까는 입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요거는 치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잇몸 아무르라고 이제 연결만 시켜놓은, 임시로 연결만 시켜놓는 거고요. 요거를 빼고 이런 식으로 제가 구한 건 요 제품이죠. 요 제품을 구해서 입안에서 연결하고, 이거는 디지털 방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흔히 말하는 임플란트랑 그 스캔바디라는 걸 연결해서 바로 스캔을 해서 요거부터 이제 맞춤형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기성품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스캔을 해서 최종 보철물을 제작을 했는데, 환자분도 사실은 이게 워낙 고생을 하시고 했던 치과도 안 되고 대학병원도 안 되니까 거의 뭐 포기 상태로 계셨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저한테 했었고, 한 번에 딱 이게 맞아가지고 환자분도 너무 신기하신 거죠. 정확하게 제품만 알면은 나사로 조이기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치아가, 이게 기성품은 이제 이런 좀 불편함이 있는데 일단 너무 작잖아요, 사이즈가. 그리고 이 높이가 기성품은 더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높이도 맞추고 한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크라운까지, 모자까지 씌워가지고 마무리한 거죠. 환자분께서 저한테 정보 주시고 제가 알아보고 제품 구해서 이제 연결하고 스캔해서 이제 일주일 있다 꼈죠. 환자분은 이제 뭐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과정은 굉장히 간단했지만 그동안 워낙 고생을 하시고 뭐 여러 차례, 수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엔 다 실패를 했다가 너무나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나가, 이렇게 간단했었던 건가? 뭐 모든 케이스가 다 이렇게 운 좋게 되진 않지만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딘가에서 오래전에 임플란트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했던 임플란트에
회사와 제품명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AS를 할 때 정말 운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또 운 좋게 찾아가지고 연결해서 쉽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로 그 했던 치과에 못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설명드리는데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농심에 과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새우깡도 있고 그러면 회사 이름이 농심, 제품 이름은 새우깡이잖아요. 그렇게 농심의 새우깡처럼 회사와 제품명을 알고 계시는 게 좋고 가장 좋은 거는 그 병원에 문의하셔서 사진 찍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계시면 뭐 임플란트라는 것도 결국에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AS 할 일이 생기는데 임플란트는 멀쩡하고 위에 보철만 교체하는 경우는 회사와 제품명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생각보다 쉽게 요즘은 해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철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환자분들은 임플란트 회사와 제품명을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네. 오늘은 이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